뭐 가게 같은 거 할 거 없나? 치킨집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고, 뭐 관리 같은 거 하는 게 딱인데. 주차장 운영 이거 좋네. 여보세요? 저 인터넷 주차장 양도글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저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여기가 병원 부속 주차장이라서 운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권리금은 얼마나? 권리금 3억 어떠세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나서 우리 조건이랑 날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주차장을 10년 넘게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그래, 나도 이제 권리금 받고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아이고, 김 사장님 잘 계시죠? 마침 오셨네요, 사장님. 네. 저희 임대차 계약이 5개월 남았는데 갱신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갱신을 안 하신다니. 아니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주차장을 다른 분한테 좀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주차장을 인수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임대차 계약을 좀 해주시면. 권리금은 받기로 했습니까? 10년 넘게 해온 거니까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랑 선 계약서 찾아보셨습니까? 아니 거기에 보면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예? 아니 권리금은 다들 받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김 사장님은 여기서 10년을 넘게 영업을 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기간도 지났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계약 상황과 임대차법을 봤을 때 제가 그분이랑은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김 사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갱신은 안 하는 걸로 알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계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한번 따로 만나보시면. 임대인이랑 협조가 안 되는 거면 저는 그냥 계약 안 할게요. 계약을 안 하신다고요? 네, 계약하면 저도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분이 저랑 계약을 안 하신다면서요. 굳이 제가 주차장을 인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저는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소문이 났는지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소장, 잘했었나? 왔나? 응. 근데 얼굴에 무슨 고민이 이렇게 가득하노? 응? 이거 정리하려 했더만 권리금도 못 받는다고 하고 새 임차인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 머리 다 보고 고민 많겠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야, 수영아. 왜? 내가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권리금 양도 계약서에 서명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뭐라고? 계약서에 서명을? 그런 거 마누라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던데. 아이, 고향 친구 좋다는 게 뭐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이가? 니는 서명만 해주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게. 그래, 뭐 알겠다. 그래.
자자, 여기 설명하면 된다. 뭐 별일 없겠지? 괜찮다. 제가 알아보니까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만 있으면 권리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약서 가지고 왔으니까 새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좀 해주세요. 김 사장님, 실은 우리 친척분이 여기서 주차장을 하고 싶다 해서 이미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권리금을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권리금은 계약서상에 안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법에서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을 시에는 필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영업을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되죠. 뭐라고요? 김 사장이 계약했다는 그분이랑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대체 이거 어찌해야 되노? 네, 김영대 씨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또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먼저 짚어볼 부분이 지금 김영대 씨와 그리고 임대인이죠. 조한진 씨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송인엽 변호사님, 여기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예, 제가 두 분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살펴봤는데 그런 약정이 적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약정이 돼 있다면 임대인 말대로 지금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 10조의 4에서는 임차인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일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임차인의 이런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그럼 주인 아저씨가 얘기를 하기를 보장기간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보장기간이 10년입니다. 네. 이 보장기간 10년을 넘어가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다. 오. 예. 우리 대법원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10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자, 그럼 지금 임대인 조한진 씨가 한 얘기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요. 그럼 영대 씨가 권리금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뭔가 하나를 캐치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또 촉이 발동하셨나요? 촉촉? 촉이 또 왔습니다. 자, 지금 드라마산에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상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뭐 어떤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 맞네요. 예, 사무장님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촉촉?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임대차다. 자, 그러면 지금 건물 없이 노면을 이용해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단순 노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노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지금 김영대 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 다행히도 김영대 씨 같은 경우는 노면과 함께 건물 중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영대 씨는 주차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사업자 등록까지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대 씨의 주차장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의 상가 건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야, 이 김영대 씨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계약할 때 계약서상 특약 사항으로 이걸 지정을 해 두는 거죠. 네. 계약이 만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 문구를 넣어서 보호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사무장님의 지적이 굉장히 예리하셨는데요. 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대 씨가 친구 이수용 씨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작성을 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김영대 씨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당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는 사기죄, 소위 소송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이게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소송 사기는 다른 사기죄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김영대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게 임대인이라 하기도 그런데 주인 아저씨 조한진 씨가 계속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영대 씨 입장은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임대인 조한진 씨는 김영대 씨에게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정에 따라 권리금 보호 못 해준다라고 하거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10년 초과하면 권리금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영대 씨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라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어느 정도 명확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영대 씨는 처음 계약을 하려고 했던 박정은 씨와의 계약이 거의 성사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인적 사항까지 조한진 씨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임대인 조한진 씨는 박정은 씨와의 연락조차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대법원은 조한진 씨처럼 그 누구를 데려와도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굳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대 씨는 굳이 친구와 허위 권리금 계약 체결을 하면서 처벌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임대인이 김영대 씨에게 1년 6개월 동안 주차장 영업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리금을 못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법 조문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만 판시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이 말만 하면 권리금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김영대 씨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 김영대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조한진 씨가 그저 임차인인 김영대 씨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처럼 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친척이 주차장 영업을 하려고 했다는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조한진 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때문에 김영대 씨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임대인 또 조한진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법에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 법 조항 자체가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보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앞에 상가 자리에 권리금이 3억 원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못 받는 월세는 그럼 총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임대인이 1년 6개월 후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권리금은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은 1억 2천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야, 그거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권리금 조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은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요. 이 법 조항을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인 김영대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김영대 씨, 권리금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결과를 예상하기 참 어려운 소송입니다.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내십시오.